생활풍수라고 들어보셨나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방향입니다. 집을 구하거나 가구를 배치할 때도 우리는 방향을 따져가며 좋은 자리를 찾습니다. 바람과 물을 아우르는 땅의 이치, 이를 두고 풍수지리라고 하지요. 같은 지역에 지어진 똑같은 구조의 집이라도 풍수학의 관점에서 돈이 들어오는 집과 돈이 나가는 집이 확연히 구분된다고 합니다. 풍수지리는 기본적으로 땅의 기운을 얻어 복은 취하고 화는 피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풍수지리를 근본부터 짚어나가자면 집의 방위부터 구조까지 모두 뜯어 고쳐야 하지만 사실상 집안의 가구 배치나 공간 구성, 소품의 위치만 바꿔주는 풍수 인테리어만으로도 행운을 부르는 처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풍수지리는 집안까지 파고들어 인테리어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지요.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웰빙 바람과 함께 요즘은 이런 생활 풍수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답니다. 생활 풍수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 구조가 풍수에 맞지 않는다면 집을 부수고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배치를 바꾸거나 방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도 기의 흐름을 좋게 하는데 한몫 단단히 합니다. 화분 하나를 살짝 옮겨 놓았을 뿐인데 우리 집에 더 큰 풍요로움이 찾아올지도 모르는 일이죠. 따라하기 어렵지 않은 풍수 인테리어 방법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오늘은 여러 운 중에서도 복이 들어오고 재물을 불러들이는 생활풍수 13가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1. 구조는 직사각형이 가장 좋다. 풍수의 기본은 기의 흐름이다. 복이 들어오는 집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각종 기운을 조절하는 일이다. 가구, 소품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물이 적당한 통일감과 균형을 이룬다면 그 집은 풍수적으로 무리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건물이나 공간의 위치뿐만 아니라 모양도 그곳에 머무는 사람의 기운에 영향을 미친다. 보통 풍수에 좋은 건물은 반듯한 직사각형이라고 한다. 마치 비석을 세워둔 듯 각진 건물이 복을 부르는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풍수지리에 딱 들어맞는 서울의 번화가만 봐도 그렇다. 여의도나 광화문, 강남 일대 등 유독 네모반듯한 건물이 많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처럼 방을 구하거나 인테리어 소품을 구할 때 직사각형 모양을 염두에 두고 고르는 게 좋겠다. 2. 복이 들어오는 첫 관문, 좋은 기운의 통로인 현관을 바꿔라. 외부와 연결되는 가장 가까운 공간이 현관이다. 특히 아파트에서는 외부와 통하는 길이 바로 현관이다. 유일한 기의 통로를 막으면 좋지 않다. 현관에서 들어온 기운은 오른쪽 벽을 따라 흐른다. 그래서 풍수 아이템 장식을 하려면 오른쪽에 놓는 것이 좋다. 오른쪽이 벽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풍경화나 풍경사진을 꾸며 기가 흐르는 통로를 화려하게 한다. 사람이 매일 드나드는 현관은 외부의 기운이 가장 많이 전달되는 곳이다. 풍수에서는 현관을 통해 외부의 기가 유입되므로 현관이 깨끗하면 좋은 소식이 들어온다고 얘기한다. 현관이 복잡하면 좋은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므로 항상 깨끗하게 정리해야 한다. 특히 현관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안쪽 모서리 지점은 금전운이 강하게 작용하므로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현관이 지저분하면 그늘의 기운이 쌓이는 것과 같다. 현관에서 바라보이는 곳에 인물화나 추상화는 좋지 않다고 한다. 반대로 꽃그림은 어느 방향에 걸어도 행운의 힘을 부른다. 현관에 신발을 늘어놓지 않는다. 예전에는 현관에 신발을 많이 늘어놓으면 도둑을 예방할 수 있고 그만큼 사교적인 것을 나타낸다는 말도 있었다.
신발은 되도록 신발장에 모두 넣고 꼭 필요한 것만 가지런히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출입구인 현관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기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좋은 기운이 한번 들어오면 나가기 싫을 만큼 청결하게 유지하자. 또한 지저분한 신발과 잡동사니들은 정리해서 신발장에 넣어두고 항상 좋은 향기를 풍기도록 하자. 현관문을 열었을 때 왼쪽 벽에 거울을 걸어두면 금전운이 상승하는데 풍수적으로 전신보다 큰 거울은 좋지 않다. 현관에 거울을 둘 때 유의해야 하는데 거울은 들어오는 행운을 반사한다고 하니 현관의 거울은 정면이 아닌 측면으로 두도록 하자. 현관을 넓어 보이게 하려고 양쪽 벽에 큰 거울을 부착하면 좋은 기운이 분산되므로 주의하자. 또 집안 내부에 두는 전신 거울도 마찬가지로 현관문과 마주 보지 않게 두는 게 좋다. 현관에서 맑은 소리가 나면 좋다. 현관에 종이나 풍경을 달아두면 좋다. 소리가 날 때마다 멈춰진 공기를 깨뜨려 나쁜 기운을 중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풍경이나 종소리는 뇌를 맑게 하는 효과도 있다. 어두컴컴한 현관은 기의 흐름을 정체시켜 나쁜 기운을 고이게 하므로 좋지 않다. 3. 거실 인테리어 이렇게 바꿔라. 소파는 마주보는 형태보다 기역자나 니은자로 놓는다. 소파는 동쪽이나 남쪽으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마주보는 형태로 배열하면 기가 충돌하여 잠재의식적으로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이다. 소파는 거실과 알맞은 크기로 사용하는 것이 재물운에 가장 좋습니다. 소파가 지나치게 크면 하는 일이 꼬이게 된다. 소파가 지나치게 크거나 고급품이면 정작 소파가 주인공이 되고 사람은 들러리가 되어 자신의 능력을 마음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일이 잘 풀리지 않게 된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유리를 깔지 않는 것이 좋다. 거실 테이블에 유리를 깔아놓는 집이 많은데 좋지 않다. 유리는 노력해서 살아가려는 의욕을 빼앗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있는 경우 자칫 위험할 수도 있다. 유리 테이블에 천을 씌워두는 것이 좋다. 많은 집들이 거실 베란다를 터서 확장을 한다. 그러나 거실을 확장하는 것은 주택의 내구력을 약화시키고 풍수상 흉한 기운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좋지 않다. 이미 개조했다면 벽을 허문 부분에 잎이 무성한 화초를 두어 기를 모으는 것이 좋다. 4. 주방 부엌은 화기와 냉기를 구분하라. 주방에도 금전운을 막는 요소가 있다. 주방은 재물과 가장 관련된 곳이므로 주변의 칼이나 가위 등은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고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현관에서 부엌이 바로 보이면 좋지 않다. 부엌 구조는 가리개 등으로 가리거나 육각형 모형을 달아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주방에서 기억해둬야 할 풍수 인테리어 팁은 바로 물과 불이다. 풍수지리뿐만 아니라 음양오행에 따라 냉장고 바로 옆에 전자레인지나 가스레인지를 두는 것은 좋지 않다. 음식을 데우는 불의 기운을 담은 가전제품이 차게하고 얼리는 물의 기운이 담긴 가전제품을 가까이 두면 서로의 기운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냉장고 가까이에 있는 열의 기운이 있는 가전제품을 두면 냉장고 효율도 떨어지고 양쪽에서 서로 전자파를 내뿜으며 강해져 좋지 않다고 한다. 물과 불은 상반되는 성질을 지닌 것인 만큼 가까이 두지 않도록 하자. 가능하면 냉장고는 동쪽, 전자레인지나 가스레인지, 오븐 같은 불을 사용하는 기구는 북쪽에 설치해서 둘을 떨어뜨리는 것이 좋다. 공간이 애매해서 두 제품을 같이 둬야 한다면 근처에 관엽식물을 놓으면 완충작용을 해 금전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5. 물건 배치, 인테리어, 소품은 이렇게 놓아라. 가족의 길을 위해서 거실은 전체적으로 환해야 하며 마감재는 짙고 어두운 것보다는 연한 컬러의 벽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여느 집 거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테리어 소품이 화분이다. 크고 작은 화분은 공기 정화에 시각적 효과를 줘 인테리어에 많이들 사용한다. 그러나 풍수지리에서는 집의 중앙이 되는 거실에는 되도록 나무를 두지 말라고 한다. 거실에 화초나 나무가 있으면 외부에서 벌레가 쉽게 들어와 서식할 수 있어서 좋지 않다고 한다. 또 나무가 밤새 집안의 산소를 빨아들여 건강에도 좋지 않다. 그러나 너무 많은 가구와 장식품은 피하는 대신 거실에 산이나 나무가 그려진 그림을 걸어두거나 잎이 무성한 관엽식물을 곳곳에 놓아두면 금전운은 물론이고 전체적인 운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한다. 행운을 높이려면 거실에 관엽식물을 많이 놓는다. 특히 햇볕이 잘 들지 않거나 구석진 곳에 놓는 것이 포인트이다. 큰 화분이라면 1개, 작은 것이라면 3개 정도가 적당하다. 거실에 관엽식물 한 그루도 없는 집은 운기가 먹기 쉽다. 관엽식물이 마르면 더 좋지 않으므로 물을 자주 주고 잎에 먼지도 닦아낸다. 이때 식물의 키가 사람보다도 크면 오히려 좋은 기운을 억누르므로 피해야 한다. 6. 생활 속 집기의 위치를 바꿔라. 가구 배치뿐만 아니라 일상 속 생활 집기들의 배치에도 영향을 주는 풍수지리가 있다. 설거지한 그릇에 천 덮어두지 마세요. 설거지한 접시 위에 먼지가 쌓이지 말라고 행주나 천을 덮어놓으면 재물운이 막힌다고 한다. 그릇에 가득 담아야 할 복을 가두는 꼴이다. 단순히 철학인 풍수지리에 의한 이유만 있는 것도 아니다. 설거지를 한 그릇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천으로 덮어놓으면 그릇의 습기가 제대로 증발하지 못해 세균이 번식할 수도 있어 청결면에서도 좋지 않다. 예쁜 그릇들을 가리지 말고 굴러들어오는 복을 크고 깊은 그릇에 잔뜩 담아두도록 하자. 식탁에 약병을 놓지 말아야 챙겨 먹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 식탁에 약병을 늘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좋지 않다. 건강한 기운을 막고 병의 기운을 돋우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약병은 안 보이는 곳에 넣어두는 것이 좋다. 냉장고 문에 자석을 붙이지 말아라. 냉장고 문에 다닥다닥 자석 장식을 붙여놓는 집이 많다. 간단한 스케줄이나 메모를 붙이는 것은 괜찮지만 음식을 넣는 음식 창고에 많은 물건을 붙이면 금전운이 빠져나갈 수 있다. 자석을 붙여놓으면 전기세도 많이 나온다. 식칼을 보관할 때는 칼꽂이를 사용한다. 주방의 칼은 자주 사용하는 만큼 조심해서 다뤄야 하는 물건. 주방에 칼을 내놓은 상태로 두면 금전과 관계된 고민이 끊이지 않는다. 어린이가 있는 경우 사고의 위험도 있으므로 칼은 반드시 보관함에 넣어 보관하는 것이 좋다. 식탁 위, 싱크대 위에 물건을 두지 않는다. 가족들의 음식을 만드는 싱크대, 가족이 모여 밥을 먹는 식탁이 어지럽혀져 있으면 가족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이다. 음식을 만들면서도 어질러진 곳에 정신이 팔려 정성껏 음식을 만들게 되지 않기 때문이다. 7. 방과 가구 배치를 이렇게 바꿔라. 방에 사람이 없을 때는 문을 열어둔다. 공간에 사람이 없으면 기의 흐름은 정지하게 된다. 방 안에 쌓인 나쁜 운을 배출하고 좋은 운을 받아들이기 위해 비어있는 방은 항상 열어두자. 방 입구에는 큰 가구를 놓지 않는다. 방문에서부터 창으로 흐르는 길을 막지 않도록 방문 옆에는 옷장 등 커다란 가구를 놓지 않는다. 컴퓨터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고려해 컴퓨터도 거실이나 다른 방으로 빼놓는 것이 좋다. 부득이 출입문과 마주하여 책상을 배치할 수밖에 없는 경우 책상 앞에 커다란 거울을 매달아 두는 것이 좋다. 육각형 모형이나 피라미드를 책상 앞에 놓아주는 것은 뇌파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책은 가로로 쌓아두지 않는다. 책상 위나 책꽂이에 책을 가로로 쌓아두면 기의 흐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정리정돈도 잘하는 법이다. 책꽂이에 세로로 정리정돈을 잘 해두면 책을 찾기도 쉽고 보기도 좋다. 8. 침실은 이렇게 바꿔라.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니라 지친 몸과 마음이 휴식을 취하는 중요한 공간인 침실은 풍수, 인테리어에서도 현관, 주방과 함께 가정의 기륭을 결정짓는 3대 요소라고도 한다. 침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위, 잠잘 때의 머리 방향 그리고 컬러 선택이다. 침대는 가장 구석 자리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 가장 재물운에 효과가 있다. 침실 분위기는 지나치게 밝으면 재물운이 달아나므로 빛을 어느 정도 차단하는 것이 좋고 침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으면 금전운이 저하되므로 사이드 테이블을 함께 배치하는 것이 좋다. 침대는 벽면에서 30c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한다. 차가운 시멘트 벽에서 좋지 않은 기가 나와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 황토와 달리 시멘트 벽에 가구를 붙여 놓으면 습기와 곰팡이가 생긴다. 머리는 가급적 동쪽이나 남쪽 방향에 가깝게 두고 자도록 한다. 북쪽으로 머리를 두면 자기장이 뇌파를 끊임없이 자극하여 신경질적이거나 삐뚤어진 성격이 형성되기 쉽고 매사에 부정적으로 된다. 그러나 현재 머리를 서쪽이나 북쪽으로 두고 자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생활에 별다른 탈이 없고 잠을 잘 잔다면 잠자리의 위치를 바꿀 필요는 없다. 때에 따라서는 서양이나 북향에서 좋은 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머리는 차고 손발은 따뜻하게 하는 것도 기본이다. 침구는 옐로 컬러가 좋다. 황금색과 상징을 같이 하는 옐로 계열 컬러의 침구나 소품을 놓아두면 금전운이 좋아진다고 한다. 세워놓는 옷걸이는 침실에 두지 않는다. 장롱 근처에 옷걸이를 두고 옷을 걸어두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바깥에 나쁜 기운이 묻어들어와 침실에 머물게 된다. 바깥에서 입던 외출복은 베란다 등에 잠깐 걸어두어 바깥바람을 쐰 후 장롱에 넣고 문을 닫아두는 것이 좋다. 9. 욕실은 붉은색 계열로 꾸미고 욕실 문은 닫아둬라. 욕실의 청결은 금전운과 직결된다.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항상 습기를 꼼꼼히 제거하고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욕실 용품은 붉은색 계열이 좋다. 붉은색 화분이나 꽃을 배치하면 나쁜 기운이 좋은 기운으로 정화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화이트 톤의 욕실에 붉은색 소품을 배치하면 욕실 분위기도 더욱 산뜻하게 연출할 수 있다. 욕실 문은 닫아두는 것이 좋다. 대문 옆에 화장실이 있거나 현관문을 열자마자 곧바로 화장실이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 화장실을 보는 순간 무의식 중에 불결하다는 생각이 들어 비위가 약한 사람은 소화기가 위축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욕실 문을 열었을 때 바로 변기가 보이면 나쁜 기운에 노출되기 쉽다. 변기 뚜껑을 잘 닫아두는 것이 좋다. 변기에서 나오는 세균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욕조에 물을 받아두는 것은 해롭다.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다. 썩은 물의 기운이 집안에 퍼져 공기가 나빠지고 기의 흐름을 방해한다. 그때그때 사용할 적당한 양의 물만 받아두는 것이 좋다. 예전 선조들은 비가 올 때 물을 받아두면 그곳에 개구리를 넣어두었다고 한다. 개구리가 물속의 나쁜 물질들을 다 먹어치우기 때문이다. 10. 베란다에 물건을 쌓아두지 않는다. 현관 다음으로 바깥에 기운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베란다 창이다. 기가 들어오는 곳에 물건을 쌓아두면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 물건은 가급적 모아두지 말고 그때그때 버리는 것이 좋다. 11. 풍수적으로 복이 들어오는 행동을 하라. 책상에 앉을 때 문을 등지고 앉으면 안 된다. 공부하는 학생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책상의 위치이다. 아이들 공부방 책상은
문과 대각선상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 문을 등지고 앉도록 하면 문을 통해 들어오는 기가 아이에게 직접 영향을 미쳐 좋지 않다. 누군가 갑자기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면 몸 전체를 급히 돌리다가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가 올 수도 있다. 항상 뒤통수에 신경을 쓰다 보면 무슨 소리만 나도 놀라고 불안, 초조해지게 된다. 차분히 앉아 공부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도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상이나 식탁 모서리에 앉는 것은 좋지 않다. 옛 어른들은 밥을 먹을 때 밥상 모서리에 앉으면 꾸중을 하셨다. 모서리는 양쪽 면에서 기가 모아져 아이의 명치 부분을 치기 때문에 소화기 계통의 질병에 걸릴 수 있다. 스트레스로 소화불량에 걸리기 쉬운 수험생들은 만사에 조심하는 것이 좋다. 12. 밝고 깨끗한 컬러의 커튼을 걸어라. 커튼 선택도 풍수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두꺼운 소재의 커튼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좋은 기운을 막아서 재물이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 또 너무 화려한 무늬의 커튼은 재물운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커튼, 패브릭을 고를 때에는 아이보리, 베이지 톤의 밝고 연한 색상으로 프린트가 은은한 적당한 두께의 패브릭을 선택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깥에서 오는 좋은 기운을 듬뿍 받는 데 도움을 준다. 13. 어항을 두려면 깨끗이 관리해야 재물이 들어온다. 풍수에서 물은 곧 재물을 상징한다. 따라서 실내 분수와 수족관, 어항 같은 물과 관련된 장식을 놓아두면 좋은 재물운을 끌어올 수 있다. 집의 동쪽이나 북쪽 벽면에 배치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나 관리되지 않은 어항은 오히려 흉을 가져오고 재물을 깎아내린다. 수족관과 어항의 경우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물이 오염되거나 죽은 물고기를 방치해 두게 되면 오히려 나쁜 기운을 끌어들이므로 항상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상으로 복이 들어오고 재물을 불러들이는 생활풍수 13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요즘은 집이나 사업 건축, 사무실 배치 등의 풍수를 따지는 게 일상화됐습니다. 풍수지리에 맞춰 사업을 해야 일이 잘 되고 최소한 화는 피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한 탓입니다. 만약 이사를 계획하거나 집안 재배치를 계획하고 있다면 참고하셔서 행운이 가득한 공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풍수라고 들어보셨나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방향입니다. 집을 구하거나 가구를 배치할 때도 우리는 방향을 따져가며 좋은 자리를 찾습니다. 바람과 물을 아우르는 땅의 이치, 이를 두고 풍수지리라고 하지요. 같은 지역에 지어진 똑같은 구조의 집이라도 풍수학의 관점에서 돈이 들어오는 집과 돈이 나가는 집이 확연히 구분된다고 합니다. 풍수지리는 기본적으로 땅의 기운을 얻어 복은 취하고 화는 피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풍수지리를 근본부터 짚어나가자면 집의 방위부터 구조까지 모두 뜯어 고쳐야 하지만 사실상 집안의 가구 배치나 공간 구성, 소품의 위치만 바꿔주는 풍수 인테리어만으로도 행운을 부르는 처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풍수지리는 집안까지 파고들어 인테리어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지요.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웰빙 바람과 함께 요즘은 이런 생활 풍수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답니다. 생활 풍수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 구조가 풍수에 맞지 않는다면 집을 부수고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배치를 바꾸거나 방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도 기의 흐름을 좋게 하는데 한몫 단단히 합니다. 화분 하나를 살짝 옮겨 놓았을 뿐인데 우리 집에 더 큰 풍요로움이 찾아올지도 모르는 일이죠. 따라하기 어렵지 않은 풍수 인테리어 방법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오늘은 여러 운 중에서도 복이 들어오고 재물을 불러들이는 생활풍수 13가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1. 구조는 직사각형이 가장 좋다. 풍수의 기본은 기의 흐름이다. 복이 들어오는 집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각종 기운을 조절하는 일이다. 가구, 소품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물이 적당한 통일감과 균형을 이룬다면 그 집은 풍수적으로 무리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건물이나 공간의 위치뿐만 아니라 모양도 그곳에 머무는 사람의 기운에 영향을 미친다. 보통 풍수에 좋은 건물은 반듯한 직사각형이라고 한다. 마치 비석을 세워둔 듯 각진 건물이 복을 부르는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풍수지리에 딱 들어맞는 서울의 번화가만 봐도 그렇다. 여의도나 광화문, 강남 일대 등 유독 네모반 듯한 건물이 많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처럼 방을 구하거나 인테리어 소품을 구할 때 직사각형 모양을 염두에 두고 고르는 게 좋겠다. 2. 복이 들어오는 첫 관문, 좋은 기운의 통로인 현관을 바꿔라. 외부와 연결되는 가장 가까운 공간이 현관이다. 특히 아파트에서는 외부와 통하는 길이 바로 현관이다. 유일한 기의 통로를 막으면 좋지 않다. 현관에서 들어온 기운은 오른쪽 벽을 따라 흐른다. 그래서 풍수 아이템 장식을 하려면 오른쪽에 놓는 것이 좋다. 오른쪽이 벽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풍경화나 풍경사진을 꾸며 기가 흐르는 통로를 화려하게 한다. 사람이 매일 드나드는 현관은 외부의 기운이 가장 많이 전달되는 곳이다. 풍수에서는 현관을 통해 외부의 기가 유입되므로 현관이 깨끗하면 좋은 소식이 들어온다고 얘기한다. 현관이 복잡하면 좋은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므로 항상 깨끗하게 정리해야 한다. 특히 현관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안쪽 모서리 지점은 금전운이 강하게 작용하므로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현관이 지저분하면 그늘의 기운이 쌓이는 것과 같다. 현관에서 바라보이는 곳에 인물 하나 추상화는 좋지 않다고 한다. 반대로 꽃그림은 어느 방향에 걸어도 행운의 힘을 부른다. 현관에 신발을 늘어놓지 않는다. 예전에는 현관에 신발을 많이 늘어놓으면 도둑을 예방할 수 있고 그만큼 사교적인 것을 나타낸다는 말도 있었다. 신발은 되도록 신발장에 모두 넣고 꼭 필요한 것만 가지런히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출입구인 현관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기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좋은 기운이 한번 들어오면 나가기 싫을 만큼 청결하게 유지하자. 또한 지저분한 신발과 잡동사니들은 정리해서 신발장에 넣어두고 항상 좋은 향기를 풍기도록 하자. 현관문을 열었을 때 왼쪽 벽에 거울을 걸어두면 금전운이 상승하는데 풍수적으로 전신보다 큰 거울은 좋지 않다. 현관에 거울을 둘 때 유의해야 하는데 거울은 들어오는 행운을 반사한다고 하니 현관의 거울은 정면이 아닌 측면으로 두도록 하자. 현관을 넓어 보이게 하려고 양쪽 벽에 큰 거울을 부착하면 좋은 기운이 분산되므로 주의하자. 또 집안 내부에 두는 전신 거울도 마찬가지로 현관문과 마주 보지 않게 두는 게 좋다. 현관에서 맑은 소리가 나면 좋다. 현관에 종이나 풍경을 달아두면 좋다. 소리가 날 때마다 멈춰진 공기를 깨뜨려 나쁜 기운을 중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풍경이나 종소리는 뇌를 맑게 하는 효과도 있다. 어두컴컴한 현관은 기의 흐름을 정체시켜 나쁜 기운을 고이게 함으로 좋지 않다. 3. 거실 인테리어 이렇게 바꿔라. 소파는 마주보는 형태보다 기역자나 니은자로 놓는다. 소파는 동쪽이나 남쪽으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마주보는 형태로 배열하면 기가 충돌하여 잠재의식적으로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이다. 소파는 거실과 알맞은 크기로 사용하는 것이 재물운에 가장 좋습니다.
소파가 지나치게 크면 하는 일이 꼬이게 된다. 소파가 지나치게 크거나 고급품이면 정작 소파가 주인공이 되고 사람은 들러리가 되어 자신의 능력을 마음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일이 잘 풀리지 않게 된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유리를 깔지 않는 것이 좋다. 거실 테이블에 유리를 깔아놓는 집이 많은데 좋지 않다. 유리는 노력해서 살아가려는 의욕을 빼앗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있는 경우 자칫 위험할 수도 있다. 유리 테이블에 천을 씌워두는 것이 좋다. 많은 집들이 거실 베란다를 터서 확장을 한다. 그러나 거실을 확장하는 것은 주택의 내구력을 약화시키고 풍수상 흉한 기운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좋지 않다. 이미 개조했다면 벽을 허문 부분에 잎이 무성한 화초를 두어 기를 모으는 것이 좋다. 4. 주방 부엌은 화기와 냉기를 구분하라. 주방에도 금전운을 막는 요소가 있다. 주방은 재물과 가장 관련된 곳이므로 주변의 칼이나 가위 등은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고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현관에서 부엌이 바로 보이면 좋지 않다. 부엌 구조는 가리개 등으로 가리거나 육각형 모형을 달아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주방에서 기억해둬야 할 풍수 인테리어 팁은 바로 물과 불이다. 풍수지리뿐만 아니라 음양오행에 따라 냉장고 바로 옆에 전자레인지나 가스레인지를 두는 것은 좋지 않다. 음식을 데우는 불의 기운을 담은 가전제품이 차게 하고 얼리는 물의 기운이 담긴 가전제품을 가까이 두면 서로의 기운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냉장고 가까이에 있는 열의 기운이 있는 가전제품을 두면 냉장고 효율도 떨어지고 양쪽에서 서로 전자파를 내뿜으며 강해져 좋지 않다고 한다. 물과 불은 상반되는 성질을 지닌 것인 만큼 가까이 두지 않도록 하자. 가능하면 냉장고는 동쪽, 전자레인지나 가스레인지, 오븐 같은 불을 사용하는 기구는 북쪽에 설치해서 둘을 떨어뜨리는 것이 좋다. 공간이 애매해서 두 제품을 같이 둬야 한다면 근처에 관엽식물을 놓으면 완충작용을 해 금전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5. 물건 배치, 인테리어, 소품은 이렇게 놓아라. 가족의 길을 위해서 거실은 전체적으로 환해야 하며 마감재는 짙고 어두운 것보다는 연한 컬러의 벽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여느 집 거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테리어 소품이 화분이다. 크고 작은 화분은 공기 정화에 시각적 효과를 줘 인테리어에 많이들 사용한다. 그러나 풍수지리에서는 집의 중앙이 되는 거실에는 되도록 나무를 두지 말라고 한다. 거실에 화초나 나무가 있으면 외부에서 벌레가 쉽게 들어와 서식할 수 있어서 좋지 않다고 한다. 또 나무가 밤새 집안의 산소를 빨아들여 건강에도 좋지 않다. 그러나 너무 많은 가구와 장식품은 피하는 대신 거실에 산이나 나무가 그려진 그림을 걸어두거나 잎이 무성한 관엽식물을 곳곳에 놓아두면 금전운은 물론이고 전체적인 운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한다. 행운을 높이려면 거실에 관엽식물을 많이 놓는다. 특히 햇볕이 잘 들지 않거나 구석진 곳에 놓는 것이 포인트이다. 큰 화분이라면 1개, 작은 것이라면 3개 정도가 적당하다. 거실에 관엽식물 한 그루도 없는 집은 운기가 먹기 쉽다. 관엽식물이 마르면 더 좋지 않으므로 물을 자주 주고 잎에 먼지도 닦아낸다. 이때 식물의 키가 사람보다도 크면 오히려 좋은 기운을 억누르므로 피해야 한다. 6. 생활 속 집기의 위치를 바꿔라. 가구 배치뿐만 아니라 일상 속 생활 집기들의 배치에도 영향을 주는 풍수지리가 있다. 설거지한 그릇에 천 덮어두지 마세요. 설거지한 접시 위에 먼지가 쌓이지 말라고 행주나 천을 덮어놓으면 재물운이 막힌다고 한다. 그릇에 가득 담아야 할 복을 가두는 꼴이다. 단순히 철학인 풍수지리에 의한 이유만 있는 것도 아니다.
설거지를 한 그릇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천으로 덮어놓으면 그릇의 습기가 제대로 증발하지 못해 세균이 번식할 수도 있어 청결면에서도 좋지 않다. 예쁜 그릇들을 가리지 말고 굴러들어오는 복을 크고 깊은 그릇에 잔뜩 담아두도록 하자. 식탁에 약병을 놓지 말아야 챙겨 먹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 식탁에 약병을 늘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좋지 않다. 건강한 기운을 막고 병의 기운을 돋우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약병은 안 보이는 곳에 넣어두는 것이 좋다. 냉장고 문에 자석을 붙이지 말아라. 냉장고 문에 다닥다닥 자석 장식을 붙여놓는 집이 많다. 간단한 스케줄이나 메모를 붙이는 것은 괜찮지만 음식을 넣는 음식 창고에 많은 물건을 붙이면 금전운이 빠져나갈 수 있다. 자석을 붙여놓으면 전기세도 많이 나온다. 식칼을 보관할 때는 칼꽂이를 사용한다. 주방의 칼은 자주 사용하는 만큼 조심해서 다뤄야 하는 물건. 주방에 칼을 내놓은 상태로 두면 금전과 관계된 고민이 끊이지 않는다. 어린이가 있는 경우 사고의 위험도 있으므로 칼은 반드시 보관함에 넣어 보관하는 것이 좋다. 식탁 위, 싱크대 위에 물건을 두지 않는다. 가족들의 음식을 만드는 싱크대, 가족이 모여 밥을 먹는 식탁이 어지럽혀져 있으면 가족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이다. 음식을 만들면서도 어질러진 곳에 정신이 팔려 정성껏 음식을 만들게 되지 않기 때문이다. 7. 방과 가구 배치를 이렇게 바꿔라. 방에 사람이 없을 때는 문을 열어둔다. 공간에 사람이 없으면 기의 흐름은 정지하게 된다. 방 안에 쌓인 나쁜 운을 배출하고 좋은 운을 받아들이기 위해 비어있는 방은 항상 열어두자. 방 입구에는 큰 가구를 놓지 않는다. 방문에서부터 창으로 흐르는 길을 막지 않도록 방문 옆에는 옷장 등 커다란 가구를 놓지 않는다. 컴퓨터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고려해 컴퓨터도 거실이나 다른 방으로 빼놓는 것이 좋다. 부득이 출입문과 마주하여 책상을 배치할 수밖에 없는 경우 책상 앞에 커다란 거울을 매달아 두는 것이 좋다. 육각형 모형이나 피라미드를 책상 앞에 놓아주는 것은 뇌파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책은 가로로 쌓아두지 않는다. 책상 위나 책꽂이에 책을 가로로 쌓아두면 기의 흐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정리정돈도 잘하는 법이다. 책꽂이에 세로로 정리정돈을 잘 해두면 책을 찾기도 쉽고 보기도 좋다. 8. 침실은 이렇게 바꿔라.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니라 지친 몸과 마음이 휴식을 취하는 중요한 공간인 침실은 풍수, 인테리어에서도 현관, 주방과 함께 가정의 기륭을 결정짓는 3대 요소라고도 한다. 침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위, 잠잘 때의 머리 방향 그리고 컬러 선택이다. 침대는 가장 구석자리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 가장 재물운에 효과가 있다. 침실 분위기는 지나치게 밝으면 재물운이 달아나므로 빛을 어느 정도 차단하는 것이 좋고 침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으면 금전운이 저하되므로 사이드 테이블을 함께 배치하는 것이 좋다. 침대는 벽면에서 30c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한다. 차가운 시멘트 벽에서 좋지 않은 기가 나와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 황토와 달리 시멘트 벽에 가구를 붙어 놓으면 습기와 곰팡이가 생긴다. 머리는 가급적 동쪽이나 남쪽 방향에 가깝게 두고 자도록 한다. 북쪽으로 머리를 두면 자기장이 뇌파를 끊임없이 자극하여 신경질적이거나 삐뚤어진 성격이 형성되기 쉽고 매사에 부정적으로 된다. 그러나 현재 머리를 서쪽이나 북쪽으로 두고 자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생활에 별다른 탈이 없고 잠을 잘 잔다면 잠자리의 위치를 바꿀 필요는 없다. 때에 따라서는 서양이나 북향에서 좋은 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머리는 차고 손발은 따뜻하게 하는 것도 기본이다.
침구는 옐로 컬러가 좋다. 황금색과 상징을 같이 하는 옐로 계열 컬러의 침구나 소품을 놓아두면 금전운이 좋아진다고 한다. 세워놓는 옷걸이는 침실에 두지 않는다. 장롱 근처에 옷걸이를 두고 옷을 걸어두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바깥에 나쁜 기운이 묻어들어와 침실에 머물게 된다. 바깥에서 입던 외출복은 베란다 등에 잠깐 걸어두어 바깥바람을 쐰 후 장롱에 넣고 문을 닫아두는 것이 좋다. 9. 욕실은 붉은색 계열로 꾸미고 욕실 문은 닫아둬라. 욕실의 청결은 금전운과 직결된다.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항상 습기를 꼼꼼히 제거하고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욕실 용품은 붉은색 계열이 좋다. 붉은색 화분이나 꽃을 배치하면 나쁜 기운이 좋은 기운으로 정화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화이트 톤의 욕실에 붉은색 소품을 배치하면 욕실 분위기도 더욱 산뜻하게 연출할 수 있다. 욕실 문은 닫아두는 것이 좋다. 대문 옆에 화장실이 있거나 현관문을 열자마자 곧바로 화장실이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 화장실을 보는 순간 무의식 중에 불결하다는 생각이 들어 비위가 약한 사람은 소화기가 위축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욕실 문을 열었을 때 바로 변기가 보이면 나쁜 기운에 노출되기 쉽다. 변기 뚜껑을 잘 닫아두는 것이 좋다. 변기에서 나오는 세균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욕조에 물을 받아두는 것은 해롭다.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다. 썩은 물의 기운이 집안에 퍼져 공기가 나빠지고 기의 흐름을 방해한다. 그때그때 사용할 적당한 양의 물만 받아두는 것이 좋다. 예전 선조들은 비가 올 때 물을 받아두면 그곳에 개구리를 넣어두었다고 한다. 개구리가 물속의 나쁜 물질들을 다 먹어치우기 때문이다. 10. 베란다에 물건을 쌓아두지 않는다. 현관 다음으로 바깥에 기운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베란다 창이다. 기가 들어오는 곳에 물건을 쌓아두면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 물건은 가급적 모아두지 말고 그때그때 버리는 것이 좋다. 11. 풍수적으로 복이 들어오는 행동을 하라. 책상에 앉을 때 문을 등지고 앉으면 안 된다. 공부하는 학생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책상의 위치이다. 아이들 공부방 책상은 문과 대각선상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 문을 등지고 앉도록 하면 문을 통해 들어오는 기가 아이에게 직접 영향을 미쳐 좋지 않다. 누군가 갑자기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면 몸 전체를 급히 돌리다가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가 올 수도 있다. 항상 뒤통수에 신경을 쓰다 보면 무슨 소리만 나도 놀라고 불안, 초조해지게 된다. 차분히 앉아 공부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도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상이나 식탁 모서리에 앉는 것은 좋지 않다. 옛 어른들은 밥을 먹을 때 밥상 모서리에 앉으면 꾸중을 하셨다. 모서리는 양쪽 면에서 기가 모아져 아이의 명치 부분을 치기 때문에 소화기 계통의 질병에 걸릴 수 있다. 스트레스로 소화불량에 걸리기 쉬운 수험생들은 만사에 조심하는 것이 좋다. 12. 밝고 깨끗한 컬러의 커튼을 걸어라. 커튼 선택도 풍수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두꺼운 소재의 커튼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좋은 기운을 막아서 재물이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 또 너무 화려한 무늬의 커튼은 재물운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커튼, 패브릭을 고를 때에는 아이보리, 베이지 톤의 밝고 연한 색상으로 프린트가 은은한 적당한 두께의 패브릭을 선택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깥에서 오는 좋은 기운을 듬뿍 받는 데 도움을 준다. 13. 어항을 두려면 깨끗이 관리해야 재물이 들어온다. 풍수에서 물은 곧 재물을 상징한다. 따라서 실내 분수와 수족관, 어항 같은 물과 관련된 장식을 놓아두면 좋은 재물운을 끌어올 수 있다.
집의 동쪽이나 북쪽 벽면에 배치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나 관리되지 않은 어항은 오히려 흉을 가져오고 재물을 깎아내린다. 수족관과 어항의 경우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물이 오염되거나 죽은 물고기를 방치해 두게 되면 오히려 나쁜 기운을 끌어들이므로 항상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상으로 복이 들어오고 재물을 불러들이는 생활풍수 13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요즘은 집이나 사업 건축, 사무실 배치 등의 풍수를 따지는 게 일상화됐습니다. 풍수지리에 맞춰 사업을 해야 일이 잘 되고 최소한 화는 피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한 탓입니다. 만약 이사를 계획하거나 집안 재배치를 계획하고 있다면 참고하셔서 행운이 가득한 공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